천만 년도 되지 않았죠. 700만 년 정도 전에 지금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앞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이런 여러 유인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20만 년, 30만 년, 그렇게 100만 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인류였어요. 이렇게 호모사피엔스의 근원은 아프리카 쪽이었어요. 우리 이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지금 현생 인류의 조상들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다가 아프리카에서 점차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해서 이제 알래스카로 넘어가 가지고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널리 분포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누구는 까만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황인 누리끼리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또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그렇게 덩치가 크고 덩치가 왜소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인종이 다른 거 아니야? 물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인종을 얘기하지만 근원은 사실은 같다는 거예요. 근원은 같은 호모사피엔스로 아프리카로 해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얀색이 있고 왜 까만색이 있고 그러는 거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외선을 차단해야 되니까 멜라닌 색소가 많은 거예요, 몸에.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까만색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면 이게 피부가 까매지거든요. 아주 오랜 시작할 때 까만색 피부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적도 부근에 있었을 때. 그래야지 이제 몸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주를 시작을 하면서 아시아 쪽으로도 이주하고 유럽 쪽으로도 이주하고 북쪽으로도 이주하고, 이주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 햇빛이 적으니까 멜라닌 색소가 진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 D라는 것이 몸에서 생성하지 않고, 비타민 D는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아물게 하는, 적혈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시 사회 때 상처 났는데 이게 안 물어봐. 이거는 큰 문제예요.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걸리잖아요. 이렇게 뼈가 약해. 지금은 뼈 약한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약자도 법에 의해 법 앞에 평등해서 약한 사람도 얼마나 요즘에는 참 약한 사람 살기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신체가 허약하면 끽소리 못 했고요. 여성들도 남성들한테 눌려 살았던 이유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남자가 주먹질하면 여자는 그냥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길을 못 펴고 남성들한테 눌려서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약육 강식, 약한 생명은 그냥 이렇게 고깃덩어리가 되고, 강한 생명이 먹는 약육강식의 사회였더라고요. 그러니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체에. 그래서 까만 색소가 너무 많으면,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자외선이 차단이 돼서 이게 이렇게 충분한 비타민 D가 형성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북반구로 사람이 살면서 피부색이 엷어진 거예요. 자, 우리 불과 20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유럽의 백인들은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흑인들은 노예로 삼아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또 흑인들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냐? 아시아인들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흑인들, 백인 위주의 KKK 이런 거 하면서 백인 위주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흑인종이나 백인, 황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특별한 인종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이쪽에 사는 사람 우랄 알타이어인이고 인도 사람들은 아리아인이고 또 독일 사람은 게르만인이고 뭐 유대인이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더 올라가면 그냥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하고 같이 공존했던 그러나 네안데르탈인은 조금 더 일찍 멸망하고 오히려 그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을 시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을 누르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고 주장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것도 올라가면 전부 다 호모사피엔스인 거예요. 그러니 하얀색이든 까만색이든 노란색이든 이 하등의 어느 이렇게 색깔이 더 우월한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착각에 의한 거죠. 그냥 경제적으로 좀 더 낫고 또 부자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거기는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대로부터. 이 아프리카 북부는 이집트는 굉장히 오래된 국가이지만 그거는 아프리카라 하기는 좀 그래요. 거기는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라고 지금은 구역으로 아프리카로 돼 있지만 본래 그 옛날부터 이집트는 옆에 그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같이 경쟁하던 그런 국가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사하라 밑으로는 나라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라가 없었던 그런 이제 아프리카인이라고 해가지고 미개인이라고 원주민이라 해가지고 발가벗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원주민이라 해서 미개인이라고 했더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뭔가 착각을 했었던 그런 걸 알 수도 있죠.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종을 차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종이라는 것은 그냥 사는 지역에 따라서 피부색이 누구는 하얗게 되고 누구는 누렇게 되고 누구는 검게 그냥 그대로 있었다라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남성 여성들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등한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더 올라가면 뭐 동물하고 사람하고 또 뭐가 또 다르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사실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람이 다음 생에 축생으로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지간히 잘못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아지로 태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강아지로 누가 태어나려나? 강아지로 태어날 일은 쉽지 않겠지만 누구든 강아지로 태어날 수 있고 소로 태어날 수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천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 강아지 지금 현재의 강아지라고 해가지고 닭이라고 해서 돼지라고 해서 우리보다 못하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다음에 돼지가 될 수 있고 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다음 생에 백인이 될 수가 있고 흑인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별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고 남녀 간에 대해서도 차별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지금은 건강할 수 있지만 다음 생은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다음 생에 장애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어휴. 우리가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세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장애인 시설을 잘 해주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잘 해주고 하면 내가 나중에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래서 여성 남녀가 평등 이런 것들도 지금 나는 스님은 남성이잖아. 그러나 다음 생은 여성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 여성이 평등해지길 바래. 여성의 월급이 올라지길 바라고 여성들의 일자리가 더 많아지길 바래. 왜냐하면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소, 돼지, 닭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우리의 먹거리로 만들고 무시할 게 아니라 물론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동물 인권도 동물의 권익도 우리가 충분히 배려를 해줘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끼고 귀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 잘해줘야죠.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중생을 위해서 악이 또 아수라에 있는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불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